안녕하세요. 수학연구 보고서 3주차 문제 해결사 시간이에요. 혹시 도전 문제 다들 풀어 보셨을까요? 혹시라도 안 풀어본 친구들이 있다면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그 다음에 설명을 들으면 훨씬 수월할 거예요. 같이 한번 문제를 읽어볼까요? 같은 책을 현아는 5쪽부터 25쪽까지 읽고 문수는 3쪽부터 27쪽까지 읽었어요. 누가 더 읽었는지 구하세요. 어떻게 풀었어요? 선생님은 일단 비교해서 푸는 걸로 먼저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비교를 하냐면 현아는 5쪽부터 25쪽까지 이렇게 읽었죠. 그리고 문수는 3쪽부터 읽었대요. 그럼 3쪽도 읽고 4쪽도 읽고 5쪽도 읽고 쭉 해서 25, 26, 27쪽까지 다 읽었네요. 그쵸? 이렇게 놓고 보니까 비교하기가 쉽죠. 여기 5쪽이랑 25쪽까지는 둘 다 어때요? 똑같이 읽었죠. 그러면 어때요? 문수가 몇 쪽을 더 읽었어요? 한 쪽, 두 쪽, 세 쪽, 네 쪽. 그래서 문수가 4쪽을 더 읽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비교해서 쉽게 할 수도 있고 수의 개수를 세는 방법을 사용해서 몇 쪽인지 쪽의 수를 세어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 1쪽부터 25쪽까지는 모두 몇 쪽이에요? 25쪽이죠. 그쵸? 근데 현아는 5쪽부터 읽었다고 했으니까 여기가 몇 쪽인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럼 요 앞에 1, 2, 3, 4쪽은 필요 없겠죠. 그쵸? 그래서 4개를 빼면 4쪽을 빼면 되겠죠? 25에서 4쪽을 빼면 21쪽. 그래서 5에서 25쪽까지는 21쪽이라는 걸 알겠죠? 그리고 또 3쪽부터 27쪽이래요. 그럼 3쪽에서부터 27쪽까지 모두 몇 쪽인지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요? 1에서부터 27쪽까지는 27쪽이죠. 근데 우리는 3부터 할 거니까 1쪽이랑 2쪽, 3쪽 앞에 있는 이 두 개를 빼면 어때요? 27 빼기 2에서 25쪽이죠. 그쵸? 그래서 아까 현아는 21쪽을 읽었죠. 그리고 문수는 25쪽을 읽었으니까 어때요? 그쵸? 4쪽이죠. 문수가 더 읽었죠. 그래서 이렇게 쪽수, 그러니까 수의 개수를 세서하는 방법은 조금 어려워요. 근데 아까 이렇게 비교하는 방법으로 하니까 어때요? 조금 더 쉽죠. 그쵸? 다음은 선생님이 준비한 추가 문제예요. 이 문제도 잠깐 영상을 멈춰두고 스스로 풀어본 다음에 선생님 설명을 들면 훨씬 수월하겠죠. 자, 한번 풀어볼게요. 6부터 20일까지의 수의 개수는 4부터 네모까지의 수의 개수보다 1개 더 많대요. 어때요? 6부터 20일까지의 수의 개수가 1개 더 많다 그랬죠. 그쵸? 한번 잘 해볼까요? 6부터 20일까지의 수의 개수는 4부터 이렇게 4부터 네모까지의 수의 개수보다 1개 더 많아요. 얘가 1개 더 많대요. 그럼 여기 만약에 네모가 21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비교를 하면 어때요? 얘가 더 많죠. 얘가 몇 개가 더 많아요? 2개가 더 많죠. 근데 만약에 네모가 22라고 하면요, 21보다 큰 22라고 하면 오히려 3개가 더 많아지죠. 그래서 네모는 어떻다는 걸 알 수 있어요? 21보다 어때야 돼요? 작아야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20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렇게 20? 이렇게 해보면 어때요? 이렇게 똑같죠? 그럼 얘와 얘의 차이가 1개. 아직 얘가 더 많아져야 돼요? 얘가 더 많아져야 돼요? 그러면 19. 네모가 19라고 해볼까요? 네모가 이렇게 19라고 해보면 이렇게 해보면 어때요? 이제 여기 남는 거 2개 하니까 똑같아졌죠? 얘가 하나 더 많아야 돼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가 18, 18 이렇게 네모가 18이라고 한다면
6에서 18까지, 6에서 18까지는 똑같죠, 그쵸? 근데 여기 어때요? 여기 2개 남고 여기 3개 남죠? 그러면 2개, 3개. 여기가 1개 이제 더 많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네모는 몇이라는 걸 알 수 있을까요? 18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쵸? 이렇게 해서도 할 수도 있고, 얘도 수의 개수로 한번 해볼까요? 수의 개수? 얘 어떻게 하냐면 6부터 21까지 수의 개수는 1에서 21까지의 수의 개수 21개에다가 6 앞에 있는 6부터 우리는 할 거니까 1, 2, 3, 4, 5, 5개가 필요가 없죠? 그럼 빼기 5를 하면 16개. 그쵸? 그러면 여기 볼게요. 이제 4부터 네모까지의 개수. 얘는 몇 개가 돼야 돼요? 얘가 1개 더 많다 그랬죠? 얘가 더 1개 더 많죠? 얘가 더 하나 많으려면 얘는 몇 개가 돼야 돼요? 15개가 돼야 되겠죠? 그쵸? 여기가 15개가 돼야 되겠죠? 그쵸? 그러면 여기 4 앞에는 몇 개가 있어요? 1, 2, 3. 3개가 있죠. 그쵸? 3개가. 1에서 네모까지가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이 네모개라고 해볼까요? 네모개에다가 몇 개를 빼면 3개를 빼면 몇 개가 돼야 돼요? 15개가 돼야 되죠. 그쵸? 그래서 여기 네모는 18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수의 개수로 하는 거는 조금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어때요? 이렇게 똑같은 부분을 이렇게 비교해서 남는 부분을 생각해서 하는 건 조금 쉽죠. 그래서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본인이 좀 편한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준비한 문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문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학연구보고서 3주차 문제 해결사 시간인데요. 도전 문제 한번 먼저 풀어봤을까요? 혹시라도 먼저 풀어보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면 잠깐 멈춰두고 문제를 푼 다음에 설명을 들으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같이 한번 문제를 읽어볼게요. 같은 색깔의 쌓기나무는 무게가 같대요. 초록색은 초록색끼리 무게가 같고 노란색은 노란색끼리 무게가 같대요. 다음과 같이 쌓았을 때 무게를 보고 각각의 무게를 구하래요. 이렇게 쌓았더니 120g, 이렇게 쌓았더니 160g이죠. 그쵸? 그래서 선생님은 얘를 어떻게 해볼 거냐면 얘를 조건들을 변형해서 비교해서 한번 해볼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얘 2개랑 얘 4개를 비교하려고 했더니 개수가 같지가 않네요. 그래서 개수를 같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 똑같은 이렇게 쌓은 게 똑같이 하나 또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그럼 여기가 노랑, 초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가 120이었는데 얘가 또 하나 또 있으니까 얘도 120이겠죠? 그럼 더하면 240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조건을 이렇게 변형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초록색 4개와 이거 초록색 4개가 어때요? 같아졌죠? 그럼 이 초록색 4개와 이 초록색 4개는 무게가 같으니까 얘 노란색이랑 노란색끼리 비교하면 되겠죠. 그쵸? 여기 보면 240과 140의 차이는 얼마예요? 80이죠. 80g이죠. 근데 이 80g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뭘까요? 여기 초록색 4개, 초록색 4개는 같은데 노란색 6개와 노란색 2개, 노란색 6개와 노란색 2개 때문에 여기 80g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얘는 6개와 2개는 몇 개 차이예요? 4개죠. 여기에 노란색이 4개 더 많잖아요. 그쵸? 노란색이 4개 더 많으니까 80g 차이 난 거거든요. 노란색 4개가 80g이니까 한 개는 얼마일까요? 20이겠죠? 20을 4번 더하면 80이니까. 그쵸? 그러면 여기 볼게요. 노란색이 20이니까
얘가 20 하면 60이죠. 그러면 120에서 60 빼면 얘도 두 개가 60이라는 거죠. 그럼 하나는 30. 그래서 초록색은 30g.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주어진 조건을 변형해서 이렇게 똑같이 만든 다음 얘를 없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차이 나는 부분끼리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이 다음으로 선생님이 준비한 추가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도 한번 해볼 건데 얘도 먼저 멈춰두고 문제를 스스로 한번 풀어본 다음에 설명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꼭 먼저 풀어보고 들으세요. 볼게요. 사탕 2개와 초콜릿 3개, 사탕 2개와 초콜릿 3개의 가격을 합했더니 얼마래요? 1,400원이래요. 그쵸? 그리고 사탕 4개와 초콜릿 1개의 가격을 이렇게 합쳤더니 1,800원이래요. 그쵸? 얘도 어때요? 얘 사탕 2개, 사탕 4개, 초콜릿 3개 비교하기가 좀 어렵죠? 얘도 변형해서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하냐면 사탕 2개를 여기 사탕 4개와 같이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사탕 2개만 더 있다면. 근데 우리는 사탕 2개의 가격을 몰라요. 근데 이거 통으로 가격은 알죠? 이 전체의 가격은. 사탕 2개의 가격은 모르지만 사탕 2개와 초콜릿 3개의 가격은 알아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하면 1,400원이죠. 그래서 이렇게 전체 다 하면 2,800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사탕 4개, 사탕 4개니까 이제 비교할 수 있겠죠? 그럼 얘는 같으니까, 금액이 같으니까, 똑같으니까 제외해 놓고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2,800원과 1,800원은 1,000원 차이가 나죠. 1,000원 차이가. 근데 1,000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 초콜릿 6개와 초콜릿 하나. 얘 초콜릿 몇 개 차이에요? 초콜릿 5개 차이죠. 이 초콜릿 5개 때문에 이렇게 1,000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쵸? 그럼 초콜릿 5개가 1,000원이니까 초콜릿 하나는 얼마일까요? 200원. 200원을 5번 더하면 1,000원이 되니까. 그쵸? 그래서 초콜릿 하나가 200원이니까 3개는 600원. 그러면 사탕 2개와 600원을 더해서 1,400원이라고 했으니까 사탕 2개는 얼마일까요? 800원. 그쵸? 그래서 사탕 2개가 800원이니까 사탕 하나는 400원. 그쵸?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조건을 변형해서 비교해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준비한 문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문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학연구보고서 3주차 문제 해결사 시간인데요. 혹시 도전 문제를 먼저 풀어봤을까요? 혹시라도 먼저 풀어보지 않았다면 영상을 잠깐 멈추고 문제를 푼 다음에 설명을 들으면 조금 더 수월할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같이 한번 읽어보면 다음은 모두 보기와 같은 전개도입니다. 전개도의 화살표를 알맞게 그리세요. 이렇게 돼 있죠. 그쵸?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얘랑 얘가 똑같은 전개도래요. 그래서 접었을 때 똑같은 모양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전개도를 한번 머릿속으로 막 접어서 막 생각해 보려고 하면 되게 복잡하고 헷갈리고 어려워요.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제시하려고 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하냐면 얘를 접는다고 생각하면 접었을 때 얘와 얘, 이 모서리가 서로 붙죠. 그리고 이 모서리와 이 모서리가 붙어요. 그러면 이 모서리가 여기에 붙으니까 화살표 모양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접으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삼각형의 밑에 부분에 화살표 끝이 이렇게 오게 되겠죠.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쉽게
면을 움직여서 면을 이동시켜 볼게요. 어떻게 하냐면 요 면을 이동시켜 움직여 볼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얘가 요 부분과 요 모서리와 요 모서리가 붙는다고 했죠. 그쵸? 그럼 얘를 붙여 볼게요. 이 모서리랑 이 모서리를 붙으려면 여기를 자른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여기를 잘라서 얘를 이렇게 붙여 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서 얘가 이렇게 돌았으니까 화살표가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또 전개도를 접는다 생각하면 이 모서리와 이 모서리가 붙겠죠. 그쵸? 그럼 또 어떻게 하면 돼? 이번에 또 여기를 잘라서 이렇게 붙여 볼게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화살표 방향도 어떻게 돼요? 이렇게. 그쵸? 어때요? 결과는 똑같죠? 그러니까 이렇게 면을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해결하면 머릿속으로 막 전개도를 접어서 하는 것보다 훨씬 정확하고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그럼 해볼게요. 똑같은 애라고 했으니까 얘도 한번 전개도를 변형시켜 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 면을 움직여 볼게요. 그럼 이렇게 움직였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 모서리와 요 모서리가 붙는 거죠?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여길 잘라야겠죠? 그럼 이렇게 붙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쵸? 아직 이 삼각형 밑이랑 붙는 면이 아직 안 됐어요. 그쵸? 그럼 얘 또 한 번 해봐요. 어떻게 하냐면 요 모서리와 요 모서리가 어때요? 붙겠죠. 접으면. 그럼 또 여기를 잘라서 이렇게 붙일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서 요 삼각형은 이렇게 되겠죠. 이제 삼각형 요 밑에 있는 변과 만나는 면이 여기 생겼죠. 이렇게 화살표를 그리면 되겠죠. 그쵸? 이렇게 할 수 있을 거고, 그러면은 답이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쵸? 얘도 한번 변형해 볼게요. 얘는 어떻게 변형할 수 있을까요? 얘도 똑같아요. 쉽게 변형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얘랑 모서리가 어때요? 붙죠? 접었을 때. 그럼 얘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를 잘라서 얘를 이렇게 돌려서 붙일 거예요. 이렇게 돌려서. 그쵸?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여기 밑에다가 한번 해볼까요? 세로 그려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붙어 있던 걸 여기를 잘라서 여기와 여기를 붙일 거라고 했어요. 그쵸?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요? 얘가 이렇게 돼서 여기와 여기가 붙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변형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번에도 얘도 요 모서리와 요 모서리가 이렇게 붙겠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붙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얘도 여기를 잘라서 얘를 이렇게 붙여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러면 이 삼각형 모양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서 붙이면 삼각형 모양은 이렇게 되겠죠. 그쵸? 지금 삼각형 여기 밑부분과 밑부분에 이렇게 화살표 끝부분이 이렇게 와야 되죠. 그쵸? 그러면 얘를 이동시켜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쵸? 이 면을 움직여서. 그러면 다시 거꾸로 가보면 여기에 화살표 모양이 어떻게 되는 줄 알겠죠? 그쵸? 그럼 거꾸로 가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만약에 있다고 치면 요 모서리와 요 모서리가 붙죠? 그럼 이렇게 붙이는 거니까. 그쵸?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또 얘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거고, 또 이렇게 붙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될 거고. 그쵸? 그럼 이 상태에서 다시 요 전개도에 그려야 되니까 얘가 된 거죠. 그럼 다시 또 여기를 잘라서 얘를 이렇게 돌려보면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물론
공간감이나 도형 감각이 좋은 친구들은 머리로도 뭐 할 수도 있겠지만 복잡해요.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전개도를 변형시켜서 이렇게 하면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어요. 이 문제는 선생님이 준비한 추가 문제인데요. 앞에서 배운 내용을 잘 떠올리면서 이 문제도 한번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또 멈춰놓고 문제를 풀어본 다음에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자, 똑같아요, 문제는. 그러면은 모두가 똑같은 전개도고 접었을 때 같은 모양이 나온대요. 그럼 얘도 한번 해보면 되겠죠. 얘는 어떻게 변형할 수 있을까요? 얘는 아까 앞에서 한 거 있는데 얘도 여기를 잘라서, 왜냐면 여기와 여기 모서리가 접었을 때 붙으니까 여기를 잘라서 얘를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쵸? 그럼 얘를 여기 그려볼까요? 따로? 헷갈리니까 이렇게 붙일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렇게 돼 있죠. 하트가 여기 이렇게 있네요. 그렇죠? 얘를 이렇게 붙일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화살표의 모양은 어떻게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겠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되게 만들면 돼요. 근데 이렇게 하면 또 접었을 때 잘 생각이 안 나고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요 두 모양이 만나게끔 얘를 또 앞에서 배운 것처럼 움직여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또 얘와 얘가 만나니까 얘를 또 이렇게 여기를 잘라서 이렇게 돌려보면 되겠죠. 그럼 얘 이렇게 되겠죠. 또 얘도 이렇게 또 돌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얘는 어떻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하트에 움푹 들어간 부분과 화살표의 끝이 만난다. 그렇지? 알았죠? 그럼 얘도 한번 해볼게요. 얘는 또 어떻게 전개도를 변형하면 좀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얘도 요 모서리와 요 모서리가 만나죠. 붙죠? 그러면 이렇게 붙게 할 거예요. 그럼 어딜 자르면 될까요? 여기를 자르면 되겠죠? 그리고 얘를 이렇게 움직이면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럼 얘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고 요게 이렇게 되니까 얘랑 얘랑 붙어서, 그럼 얘 어떻게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릴 수가 있죠. 그럼 하트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이렇게, 아이고, 움푹 들어간 부분이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리고 여기 움푹 들어간 부분에 화살표가 있어야 되니까 얘를 움직여서 하트를 똑바로 놓고 화살표를 그리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 요 모서리와 또 여기가 붙으니까 이렇게 붙여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붙게 되면 얘가 이렇게 돌아서 움푹 들어간 부분이 이렇게 있는 하트가 되겠죠. 그리고 또 이 모서리랑 붙으니까 또 이렇게 붙이면 또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이제 움푹 들어간 부분과 화살표 끝이 만나게 이렇게 그릴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에 화살표가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 전개도도 한번 변형시켜 볼게요. 얘도 어떻게 할까요? 앞에서 한 거랑 조금 다르지만 뭐 자르는 거랑 붙이는 건 좀 비슷한 거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요 모서리와 또 요 모서리가 붙죠. 그쵸? 얘를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를 자른다고 생각하고 얘를 이렇게 옮기면 되겠죠? 밑에 한번 또 똑같이 그려볼까요? 이렇게 하고 얘를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하트 모양은 어떻게 돼요? 여기 이렇게 되겠죠? 화살표가 또 어때요? 움푹 들어간 부분에 있어야 돼요. 여기서 찾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됐죠? 근데 얘가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또 거꾸로 생각해서 이렇게 돼 있으면 요 모서리랑 요 모서리가 만나야 된다. 이렇게 붙이니까. 그렇죠? 그럼 이렇게 되면서 얘가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요 모서리와 요 모서리가 붙으니까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요 모서리와 요 모서리가 붙으니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게 답이다. 그쵸? 어때요? 얘도 좀 어떻게 뭐 복잡하다고 느끼면 복잡할 수도 있지만 전개도를 변형해서 움직여서 하면 실수하거나 틀릴 일은 조금 더 줄어들 거예요. 머릿속으로 이렇게 접어서 하는 것보단.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 한번 생각해보고 이런 문제들이 나올 때 한번 적용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준비한 문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문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